지금부터는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팔품사부터 배울 거야. 알겠지? 우리가 첫 수업을 했을 때, 정말 첫 수업을 했을 때 팔품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예린이 어땠어? 재밌기도 했지만 조금 몰랐던 것도 많았지, 그지? 그래서 천천히 팔품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를 팔품사를 배우기 전에 뭐부터 좀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영어를 왜 못하는가부터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지? 예린이는 영어 잘해요, 못해요? 잘 모르겠지, 그지?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기본 뼈대라는 걸 몰라요. 뭘 몰라요? 뼈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는 뼈대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뼈대라는 걸 몰라요. 거기다가 어휘력을 많이 알아야 몰라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몰라요? 단어를 많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 여기 예문을 두 개 들어놨어요. 자, 하나는 She is beautiful이에요. 그쵸? 자,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갖고 오면 돼. 이따 하나 갖고 와.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냥 아름답다라고 해석하죠. 그죠?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근데 어떻게 예린이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뜻을 아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문장이 짧고 아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뼈대라는 걸 몰라도 우리가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많이 봐왔어. 이런 문장의 단어들을. 그쵸?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네모는 동그라미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준 다음에 요걸 해석해봐 하면 굉장히 쉽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뼈대라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라는 거, 어휘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단어는 수학에서 뭐가 될까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숫자. 이해되죠? 자, 만약에 1 더하기 1은 하면 예린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죠? 2죠. 그죠?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더하기의 의미를 알고 는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되면 2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더하기, 곱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걸 알고 단어들을 여기에 넣어주면은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쉽죠? 그죠? 자, 그럼 똑같은 문장인데 이런 영어가 있어요. 얘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하죠? 근데 선생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네모예요. 됐나요? 그리고 요거 두 개가 합쳐진 세모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요게 동그라미예요. 됐나요? 자, 선생님이 네모는 동그라미다 라고 해석했죠. 그죠? 그럼 선생님 해석해볼까요? 아프리카는 집이었다. 해석이 되었는데요? 되죠? 그럼 선생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것들은 다 전부 뭐나요? 뭘까요?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얘네들은 뭐냐면 선생님 눈에는 다 쓰레기로 보여요. 필요 없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뒤에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됐습니까?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얘 눈에는 이게 네모로 또 보이고요. 메이랑 여기까지가 또 세모로 보이고요. 이게 또 동그라미로 보여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네모는 동그라미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진짜일 것 같다. 진짜
진짜인 것처럼 되어왔다. 진짜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되겠네. 그죠? 이해했습니까? 응.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왔다.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예린이는 이걸 해석 못한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이걸 해석했어요. 그죠? 굉장히 쉽게 해석했죠. 그죠? 이유는 뭘까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뼈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알고 거기에 옆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영어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되게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건너뛰고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기본 문법, 다시 말해서 문장의 규칙을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뼈대 수업이 될 거예요. 무슨 수업? 그래서 선생님 방금 전 위에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영어를 막 배웠다고.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네모고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세모야. 알겠니? 그래서 네모는 동그라미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멋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고 선생님이 불렀던 것들은 사실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뼈대 수업을 할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고 말했을 때 되게 쉬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되게 쉽겠죠, 그러면? 그래서 학습을 배우고 같이 문법 용어를 같이 배울 거예요. 아, 여기서 네모가 실제로는 이거였구나. 아, 선생님은 아까 말했던 세모가 실제로는 이거였구나. 아, 동그라미 이름이 이거구나. 이렇게 배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만 봐요. 그죠? 근데 예린이는 초등학생이잖아. 그죠? 예린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잘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영어도 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국어랑 반드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반드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완전히 끝내줄게요. 되게 쉽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영어를 잘하게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어휘력 확장. 이거는 방금 전 예린이가 시험을 봤던 것처럼 단어를 많이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품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럼 단어를 외울 때 단순히 단어의 뜻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외워야 된다? 그렇죠. 품사도 같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영어의 기본 뼈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운다? 품사. 자, 품사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배울 게 뭐냐면 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명사.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명사.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명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품사 중에 명사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말이 있기 전에 세상에 가장 먼저 나온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쵸? 왜?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름이 없어. 답답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말을 만든 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름. 그래서 책상, 벌상, 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명사라는 건 뭐다? 이름이다. 그렇죠. 명사라는 건 이름을 말한다. 그쵸? 이름이 있는 모든 거는 다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여기 굉장히 어렵게 써있어요. 어떻게? 사람, 유형사함을, 무형사함을, 추상적인 개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면 다 몰라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뭐만 기억해라? 명사는 뭐다? 이름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딱 떨어지는 말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요거는 선생님이 더 쉽게 알려줄게요. 받침이 미음으로 끝나면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받침이 미음으로 끝나면 뭐다?
명사다. 그리고 이름이면 전부 다 뭐다? 명사다. 쉽나요? 어렵나요? 엄청 쉽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예문을 한번 봅시다. 예문에 빌 게이츠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책이 있고, 사과가 있고, 집이 있고, 런던이 있고, 치약이 있고, 속도, 지구, 이것, 미움, 사랑함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명사가 아닌 게 있나요? 명사 아닌 거 없죠. 전부 다 명사죠. 그죠? 빌 게이츠는 사람 이름이고, 물도 이름이고, 나무도 이름이고, 책도 이름, 사과도 이름, 집도 이름, 런던도 이름, 그죠? 치약도 이름, 속도도 이름, 지구도 이름, 이것도 이름,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사랑함은 미움으로 끝나니까 이것도 명사. 자, 명사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말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빨리 이 세 문장에서 명사만 찾아봐요. 응. 찾았습니까? 오케이. 자, 빌 게이츠는 부유하다에서 명사 있나요? 빌 게이츠. 선생님은 네모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존은 학생이다 에서 명사 있나요? 잘했어요. 존하고 학생. 그죠? 자, 우리는 흥분되었다 에서 명사 있나요? 우리가 있죠, 우리. 됐나요? 응? 아, 다 했어? 그럼 가. 응. 됐나요? 응. 자, 그럼 요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볼 거예요. 그대로 영어로 볼 겁니다. 자, 보실게. 쭈쭈쭈쭈쭈쭈 나왔다. 그죠? 자, Bill Gates is very rich. John is a student. We are excited. 라는 세 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명사를 한번 찾아봐요. 찾습니까? 자, Bill Gates is very rich. 에서 명사 어디 있습니까? 빌 게이츠죠. 자, John is a student. 에서 명사 어디 있나요? 존하고 student가 있죠. 그죠? 자, we are excited에서 명사 어디 있나요? we가 있죠. 자, 어우, 명사 잘 찾네, 예린이. 그지? 공부 많이 했네. 자, 그런데 잘 봐요. 한국어에서는 이상한 말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 이런 게 붙어 있죠. 보이나요? 이런 게 붙어 있죠. 보였습니까? 또 여기도 이런 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는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런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보고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저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한국어에는 모르는 거 저보다 핑계 하셔야 돼요. 한국어에는 방금 전 위와 같은 것처럼 은, 는, 이, 가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은는 이가 라는 말이 있지만 영어에는 은는 이가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이가 라는 말이 없다. 그쵸? 응?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죠? 그럼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바꾸나? 그래서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예요. 한국어에는 은는이가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사가 뭐가 되냐면요. 주어라는 게 돼요. 뭐가 된다? 주어.
주어란 말 들어봤죠? 주어는 뭐예요, 주어? 주어도 이름? 명사도 이름, 주어도 이름? 명사? 자, 주어란 말 아직 잘 모르겠지, 그지? 자, 주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의 주인이에요, 주인. 뭐라고? 문장의 주인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주어는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다? 은, 는, 이, 가가 붙어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다시 한국어 문장을 볼게요. 자, 빌 게이츠는 부유하다. 에서 주어는 뭘까요? 빌 게이츠는 이 되겠죠, 그죠? 자, 존은 학생이다. 에서 주어는 뭐가 될까요? 존은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흥분되었다. 에서 주어는 뭘까요? 우리는이에요. 한국어는 되게 찾기 쉽죠, 그죠? 선생님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에서 주어는 뭘까요? 밥을 먹었다. 나는. 에서 주어는 뭘까요? 먹었다. 밥을 나는. 에서 주어는 뭘까요? 다시. 자, 다시 잘 봐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을 말하고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다? 은, 는, 이, 가가 붙어 있어야지만 그게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시. 나는 밥을 먹었다. 에서 주어는 밥을 먹었다. 나는. 에서 주어는 먹었다. 밥을 나는. 에서 주어는 이해하셨죠? 이처럼 한국어에는 은, 는, 이, 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장에 어디에다가도 명사를 놓고 은, 는, 이, 가만 붙이면 그게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는 이 은, 는, 이, 가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영어는 방금 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말의 순서를 막 바꾸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도 쉽겠다.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를 말해요. 영어에서 주어는 뭘 말한다? 됐죠?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영어에는 은는 이가라는 말이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어요. 근데 영어에도 주어가 있고 한국에도 주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 세 문장에서 한번 주어를 찾아볼까요? 빌 게이츠 is very rich에서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주어겠죠. 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뭐니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뭐니까? 명사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John is a student에서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John. 왜 주어가 John이 되죠? 그렇지.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니까. 그죠? 자, we are excited에서 주어 있습니까? we가 주어가 되죠. 왜 주어가 됩니까?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니까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국어에도 주어가 있고 영어에도 주어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은는이가라는 말이 붙어야지만 주어가 된대요. 그죠? 영어에는 은는이가라는 말이 없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영어에서의 이 주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주어 뒤에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어떤 말만 붙여주면 될까요? 그렇죠. 은는이가만 붙여주면은 이 영어에서의 주어를 찾았다면 이걸 그대로 한국어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빌 게이츠가 주어니까 이걸 한국어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 게, 이, 츠, 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은, 는, 이, 가 중에 어울리는 말을 붙여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인이 이 정도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게 주어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렵나요? 되게 쉽죠. 그러면 영어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던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주어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어는 어디 있다고요?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한 문장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았어요. 그죠? 그랬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사, 은, 는, 이, 가 중에서 어울리는 걸 붙여서 해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쉬운 문장들로 나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장, 아까와 같은 이런 문장에서도 보이나요? 이런 문장에서도 주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그지? 당황하지 않고 뭐부터 찾으면 된다고요? 주어부터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주어는 다시 뭐라고요?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자, 그럼 여기에서의 명사, 맨 앞에 있는 명사는 뭐가 나왔을까요? 아프리카가 나왔죠. 그죠? 아프리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된다고요. 방금 전 선생님이 여기서 네모를 쳤던 거, 아프리카에 네모를 쳤던 게 그러면 이게 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프리카 뭐라고요? 는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주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렵다 쉽다? 쉬워도 어떻게 쉽다? 너무 쉽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맞죠? 이 어려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린이가 뭘 찾았어요? 주어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영어에서 25%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죠? 어떤 문장이든 주어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되게 쉽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되게 쉽죠? 자, 그럼 이제 숙제가 있어요. 숙제. 복습만 한번 하고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명사는 뭐다? 명사는 이름이다. 그리고 뭐다? 미음으로 받침이 미음인 말이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명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주어다. 뭐라고요? 주어. 자, 그럼 이 주어는 반드시 뭐여야만 한다? 명사여야만 한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주어는 또 뭐다? 문장의 주인을 말한다. 그죠? 문장의 주인을 말한다. 그런데 이 주어는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게 주어다? 그렇죠. 은, 는, 이, 가가 붙어 있는 말을 주어라고 한다. 어렵나요? 그쵸? 그런데 영어에는 이 은, 는, 이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가 어디에 있다? 문장 맨 앞에 있는 뭐다? 명사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주어를 찾아냈으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어, 영어에서 주어 뒤에는 반드시 뭘 붙여서 해석해주면 된다?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왜? 영어에는 은는 이가가 없는데 한국어에는 은는 이가가 붙어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니까? 주어라고 부르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한국어의 주어에는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은, 는,
이 가가 붙어있대요. 그죠? 그럼 영어에서의 주어는요, 문장 맨 앞에 있는 뭐라고요? 명사래요. 그러니까 이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주어죠. 그럼 얘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주어를 찾았다면 이 주어를 한국어의 주어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았다면 이거를 한국어인 명사 뒤에 은, 이, 가 중에서 어울리는 단어 하나를 붙여서 해석해주면 이게 완벽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뭘 배웠냐면 명사를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주어라는 걸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